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픈 AI가 쓰는 아주 특별한 내부 AI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데이터 에이전트인데요. 자기네들의 방대한 데이터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. 자, 대체 어느 정도의 데이터길래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? 무려 600페타바이트입니다. 감이 잘 안 오시죠?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왜 평범한 솔루션으로는 안 됐는지, 뭔가 특별한 게 필요했는지 바로 느낌이 오죠? 근데 이게 그냥 숫자가 크다는 문제에서 그치질 않아요. 오픈 AI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. 아니, 비슷한 테이블이 너무 많은데 뭐가 다른지 뭘 써야 할지 알아내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. 진짜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이 그대로 느껴지죠.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오픈 AI가 직접 만든 AI 데이터 에이전트예요. 현재 3,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 도구를 쓰면서 데이터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 에이전트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?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. 며칠씩 걸리던 분석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리고요. 알아서 데이터를 찾아서 SQL 쿼리까지 직접 실행해요. 심지어 우리 사용자 성장세가 어떤 것 같아? 같은 복잡하고 정답 없는 질문도 척척 처리하고 회사 내부 지시까지 꿰고 있죠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또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기까지 합니다. 그러니까 분석의 A부터 Z까지 그냥 혼자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. 아니,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할까요? 그 비결이 뭘까요? 핵심은 바로 컨텍스트, 즉 맥락에 있습니다. 이 에이전트의 진짜 힘은 여러 층의 정보를 아주 똑똑하게 결합하는 데서 나오거든요. 자, 지금부터 그 비밀 소스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에이전트가 정확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 총 6개의 컨텍스트 계층을 활용합니다. 첫째, 테이블 사용 기록. 둘째, 전문가들의 주석. 셋째, 코드 분석. 넷째, 회사 내부 지식. 다섯째, 스스로 학습하는 메모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컨텍스트까지. 이 6가지가 바로 이 에이전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처음 두 계층부터 볼까요? 이게 바로 기초공사 같은 건데요. 먼저 에이전트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쿼리를 썼는지, 또 테이블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쫙 학습해요.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 전문가들이 직접 달아놓은 설명이나 이거 쓸 땐 조심하세요 같은 주석들, 그러니까 사람의 노하우까지 싹 흡수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계층이 정말 재밌습니다. 바로 코덱스 강화인데요. 아시다시피 코덱스는 코드를 이해하고 짜주는 AI 모델이잖아요. 이 에이전트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데이터 테이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요. 그 테이블을 만들어낸 코드, 그 자체를 뜯어보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의 진짜 의미나 미묘한 뉘앙스, 심지어 그 안에 숨어있는 비즈니스 로직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접근이죠.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층은 이 에이전트의 뇌라고 할 수 있어요. 슬랙 대화나 구글 문서 같은 회사 내부 자료들을 싹 훑으면서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요. 또 사용자가 이거 틀렸는데 이게 맞아 하고 고쳐주면 그걸 기억했다가 다음번엔 더 정확한 답을 내놓는 거죠. 와, 진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거예요.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시간 지능입니다. 이건 뭐냐면 에이전트가 이 정보 좀 오래된 것 같은데? 싶거나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.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합니다. 심지어 필요하면 다른 시스템이랑 대화까지 하면서 가장 최신 정보를 딱 가져오는 아주 능동적인 조사 능력까지 갖춘 거죠. 자, 지금까지 에이전트가 뭘 배우는지 봤다면 이제부턴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볼게요. 이 에이전트는요,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. 진짜 사람 동료처럼 우리랑 같이 고민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.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의 일반적인 스크립트는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다가 에러가 나면 그대로 멈춰버리죠. 그럼 사용자가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잖아요? 하지만 이 에이전트는 달라요. 자기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계속 평가를 해요. 그러다 뭔가 잘못되면 왜 안 되지? 하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합니다. 그러니까 사용자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.
그런데 이렇게 계속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면 혹시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품질이 떨어지진 않을까요? 당연히 그런 걱정이 들 수 있죠. 그래서 오픈 AI는 신뢰를 지키면서도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 아주 체계적인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. 이 평가 시스템,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해요. 사용자 성장세를 보여줘. 같은 질문을 던져요. 그럼 에이전트가 SQL 쿼리를 만들어내겠죠? 바로 그 쿼리를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둔 정답 쿼리랑 비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계속 테스트하고 점수를 매깁니다. 이러면 성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바로 알아채고 고칠 수 있는 거죠. 보안은요?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. 핵심 원칙은 딱 하나, 패스 스루입니다. 이게 뭐냐면 에이전트는 딱 사용자가 가진 권한만큼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제가 볼 수 없는 데이터는 에이전트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. 자, 그럼 오픈 AI가 이 엄청난 걸 만들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? 우리도 여기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. 딱 3가지 핵심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교훈,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. 처음에는 그냥 쓸 수 있는 도구는 다 줬대요.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오히려 헷갈려 하더라는 거죠. 이럴 땐 이 망치를 써야 하나 저 망치를 써야 하나 하고요. 그래서 겹치는 도구들을 싹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줬더니 오히려 성능이랑 안정성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. 두 번째 교훈은 길을 알려주지 말고 목적지를 알려줘라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꺾고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시하는 것보다 저기 산 정상까지 가! 라고 큰 목표를 던져주는 거죠. 그랬더니 에이전트가 알아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더라는 겁니다. 훨씬 더 결과가 좋았대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. 데이터의 진짜 의미는 그 데이터 자체나 사용 기록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만들어낸 코드 안에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코드 안에 우리는 이런 의도로 이 데이터를 만들었어 하는 비즈니스 로직과 숨은 가정들이 전부 담겨 있거든요. 결국 코드를 봐야 데이터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자, 보세요. AI가 데이터 분석가라는 전문적인 팀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일상 업무에서 AI는 또 어떤 전문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? 어쩌면 내 옆자리의 동료가 AI가 되는 날이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